자, 오늘부터 새롭게 진짜 독해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독해,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말 그대로 이제 비법, 너희들 비법 좋아하지? 그 독해의 비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유형별에 따라서 너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다. 첫 번째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글의 요지 문제야. 요지 문제. 어떻게 보면 요지 문제는 전부 이제 밑에 나와 있지. 글의 요지, 그 다음에 글의 제목, 주제, 글의 요약, 장문 독해. 전부 이게 같은 맥락의 이제 문제 유형이야.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이 모두 글의 요지를 기반으로 한 문제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단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 요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비법은 바로 뭐다? 아주 간단해. 선생님은 너희들이 좀 공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요지는 이거야. A는 B이다의 얘기를 하는 거야. A는 B이다 또는 A는 B하다 이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는 뭘 뜻하는 거지? 바로 A는 단락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거리야. 이야기거리. 그러면 그 이야기거리, 그 소재가 어떠하다라는 것, 바로 B하다라는 것은 그 작가가 가지는 그 A에 대한 어떤 생각 또는 A에 대한 주장, 바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글의 요지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글의 요지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간다? 우리는 A는 B하다 또는 A는 B이다를 그 글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니? 요지는 반복된다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 요지는 반복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이 요지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능 출제 매뉴얼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자, 요즘 수능 출제 매뉴얼은 뭐냐? 바로 이 부분이다. 글의 주제문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는 지문을 가급적이 피한다. 그리고 반드시 전체 글을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해야 한다. 이게 바로 수능 출제 매뉴얼이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예전에 진짜 너희들이 한 10년 전이나 막 10년, 15년 전에 수능 문제를 보면 너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거야. 이때 어땠냐 하면 보통 이렇게 단락이 있어. 단락이 있으면 첫 번째 문장에 보통 주제를 굉장히 많이 줬어. 사실 영어 문장을 원래 이렇게 영어 글쓰기를 배우면 보통 영어는 첫 번째 문장에 글쓰기 이렇게 메인을 넣는 경우가 한 70% 돼.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주제 놓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서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이런 단락이 많이 쓰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어? 야,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 첫 번째 문장을 딱 읽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맞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수능 출제위원들이 짱구니? 그치?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의 논리로 단락 전개가 되는 문장이 많이 나오냐 하면 바로 이 얘기지. 주제문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는 지문을 피한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나의 문장이 주제인 경우를 피한다. 그리고 그냥 일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만 읽어, 아니면 끝에만 읽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지향한다. 어? 자, 말 그대로 관련된 내용이 자연스럽게 적절한 간격으로 지문에 이렇게 퍼져서 드러나는 이런 지문을 출제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중심 내용이 모양을 바꾸면서 여러 번 등장하도록 출제하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문이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지문. 그런 지문이 요즘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형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접근법이 바로 이거지. A는 B다를 찾는 거야. 그리고 A는 B다가 이 글에서 한 번 나온다? 아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한번 풀면서 너희들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너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꼭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바란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걸 듣다가 만일 안 풀었으면 일단 퍼즈 버튼을 눌러놓고 푼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요지 문제, 제목 문제 2013년 수능 36번 문제였어. 요지 문제였어. 자,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한번 풀어봤니? 풀어봤니? 자, 그래서 뭐 답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답만 내고 너희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A는 B다는 찾아봤니?
안 찾았겠지. 너희들의 속성을 선생님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지. 분명히 안 찾았을 거야. 그러면 다시 퍼즈 버튼을 누르고 이 글에서 A에 해당하는 것, 말 그대로 소재지. A는 무엇인지 한번 나름대로 뭐 밑줄을 한번 그어보고, 그리고 그 A가 B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A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 글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찾은 다음에 이 수업을 계속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퍼즈 누르고 잠시 후에 봅시다. 자, 이제는 충분히 너희들이 한번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A는 뭐였니? 그리고 그 B는 어떤 부분에 나와 있는지 선생님이 살피기 전에, 막 이제 지금 선생님 아까 짜증이 날 거야. 아이씨, 그냥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지 왜 이 난리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첫 시간이라서 그래. 첫 시간.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너희들이 좀 이 수업에 있어서 익숙해지면 선생님이 속도는 알아서 낼 거야. 그런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영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해석만 되면 답은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편단 말이야. 야, 그러면 니들은 국어 다 100점 받아야 되겠네? 국어 사실 너희들 기본적인 해석은 다 되잖아. 안 그러니?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도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100%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 해석을 기본적인 이제 문장 기호를 치면서 너희들하고 일단 해석을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 글에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A는 무엇인지, 그리고 B는 무엇인지를 너희들하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좀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만일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이 글 자체가 해석을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라? 이때는 퍼즈 버튼이 아니라 자, 스탑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생각해라. 내가 해석을 이렇게 아직까지 못하는구나. 좀 더 기본 해석 능력을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 하고 기본 해석 연습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해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지문이라도 해석할 자신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 다시 이 수업을 듣기 바란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또 이런 애들이 있지. 선생님 저는 이제 단어 때문에 그래요. 단어만 주어지면 다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밑에 어떻게 해놨지? 이렇게 엔간한 단어들 다 적어놨어. 엔간한 단어들. 그런데 혹시 선생님 이 단어들 말고도 모르는 단어들이 저는 너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라? 또다시 스탑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뭐 해라? 단어 연락에 외워라. 이 단어 외에 모르는 단어가 많다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왜 뭐 했을까? 내가 이토록 단어를 모르는구나. 이걸 반성하면서 단어도 열심히 외운 다음에 이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먼저 해석을 한번 쫙 해볼게. 자, 그대로 한번 잘 따라오기 바란다. What's dangerous? 위험한 것. 인터넷에 대해서 위험한 것은 is, 얘가 동사고 because는 부사절이 중간에 들어왔지. 부사절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 is의 보호는 바로 it이야. 여기는 대시 생략된 바로 보호지, 보호. 그래서 그 인터넷에 대해서 위험한 것은 그것이 완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즉각적인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it has aura. 그것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 그 주위에, 여기서 그것은 인터넷이지, 인터넷 주위에 어떤 기술이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 완전히 부당한 즉각적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요게 바로 인터넷의 위험한 것이다, 이랬다. 자, 그러면서 사실, 추상명사 보충절 들어가지. 어떤 사실이니?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사실, 이러한 최첨단의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은, 자, as가 동사가 되겠지. 여하튼 어떤 authority, 권위를 부여합니다. 권위를 더해줍니다. 어디에? What is conveyed, 전달되어지는 것에 권위를 더하여 줍니다. 자, 언제에도 실제로 그 인터넷이 전 세계적인 어떤 conveyor, 전달자일 때조차도, 어떤 전달자? unfiltered, 걸러지지 않은, 그리고 편집되지 않은,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그러한 정보의 전 세계적인 전달자일 때조차도
전달되어지는 것에 어떤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은 아주 greatest tool,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령동 관계사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거 not only but also 들어가 있다. 자, 뭐를 위해서, 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making people smarter quicker. 자, 사람들을 더 빠르게 영리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but also 뭐 사람들을 더 빠르게 멍청하게 더 멍청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루머들 여기서는 PP 형용사지 published 발행되어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발표되어진 그러한 소문들은 now have a way 한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사실이 되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particularly true 특히 진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might not themselves 그들 스스로 have access 접근을 가지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어디에? 인터넷에.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접근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여기선 요거 병렬이겠네. 그런데 그 뉴스나 또는 뜬 소문을 듣는 사람들. 누구로부터? 그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은 뭐한다? Do have access 그 접근을 가지는 그 인터넷에 접근을 가지는 그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뉴스나 그 다음에 뜬 소문을 들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이것이 특히 진실이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 자, 어떻게 선생님이 해석을 그냥 쭉 해봤어. 응?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A는 B다에 대한 개념을 설명 안 하고 쭉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답이 잘 드러나지니? 답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일단 근데 선택지를 한번 봐봐. 이게 수능이야, 수능. 지금 선택지를 보면 신속한 정보 보급을 위해 인터넷 접근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말도 충분히 맞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인터넷은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 이런 뭐 근거 없는 소문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정보하는 훌륭한 도구다. 이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 인터넷 지적 능력의 향상과 저하를 동시에 가져온다. 이 얘기도 있었어. 인터넷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믿게 만다. 이거 있는 것 같아. 다 여기 있는 얘기 같아. 그럼 답이 뭐야? 역 같은 문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니? 혹시 이렇게 너희가 느끼지 않니? 자, 이렇게 느꼈다면 너희들은 글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야. 제대로 읽은 게. 자,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이 글을 그냥 무작정 해석을 해가지고는 충분히 이런 선택지를 만났을 때 너희가 혼돈에 빠지게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A는 B다 해서 A에 해당하는 부분들 과연 선생님이 표시를 한 다음에 너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할게. 너희들은 과연 A는 제대로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에서 A는 바로 뭐였지? 바로 the 인터넷이었어. 자, 그리고 이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에 펼쳐져서 이 인터넷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택지에도 이 A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와 있어. 인터넷 다 나와 있네. 선택지에도.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이제 A는 B이다 또는 B하다에서 B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한번 B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이제 찾아놓고 또 너희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무슨 얘기지? 인터넷은 완전히 부당한 즉각적인 신뢰성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최첨단의 방식으로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전달자입니다. 뭐의 전달자지? 걸러지지 않은, 그리고 편집되지 않은,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걸러지지 않고 편집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신뢰성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정보의 전 세계적인 전달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인터넷은 자 강력한 도구래. 뭐에게 있어서? 사실 여기서 not only but also에 있어서 강조점은 사실 but also D가 강조점이야. 그래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but also D가 강조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에 대한 강력한 도구냐? 사람들을 더 빠르게
멍청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도구라는 거야. 왜 이게 사람들을 빠르게 멍청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걸러지지 않고 편집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정보를, 그러니까 즉각적인 신뢰성을 받을 가치가 없는 정보를 인터넷이 전달하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발행되어진 그러한 소문들은 자, 뭐 한다? 즉각적으로 사실이 되는 방식을 가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즉각적인 사실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니?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 부당하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인터넷에서 다뤄지는 정보는 걸러지지 않고 편집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그러한 정보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사실이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글의 답은 뭐가 된다? 바로 인터넷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믿게 만든다.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런데 너희들이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어디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지? 아, 처음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하지만은 너희가 이 말이 지금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 이 핵심적인 1차 정보를 너희가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독해를 할 때 있어가지고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야. 단락을 전개되는 방식에 있어서 메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포트 구문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인트로 배경을 설정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펼친다. 거의 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시작된다고 했을 거야. 자, 이거를 이 지문을 한번 그 관점에서도 한번 보자 이거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 자, 단락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쓰이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배경을 설정해. 인트로, 인트로덕션, 배경을 설정한단 말이야. 근데 배경을 설정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돼.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반대되는 내용. 왜? 좀 더 극적인 효과로 이 반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however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러한 정보. 근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인트로를 깔 때 요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많이 쓰지. 요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자, 보통 선생님 늘 얘기했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 주제는 뭐가 된다? 이 문제점에 대한 답이 바로 주제문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 단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 글 같은 경우 선생님이 만일 독해를 한다 그러면 딱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벌써 여기서 느낌을 잡았을 거야. 인터넷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딱 하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문제점 제시하는 거야. 문제점. 응? 문제점을 딱 제시했는데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지? 완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부당한 즉각적인 신뢰성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다? 이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인터넷에 있어서의 정보가 어떤 신뢰도를 그렇게 너무나 빨리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생각하는 건데 신뢰도를 받고 있다는 거야. 문제점 제기야. 그러면서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야. 아,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이제 해답이 나올 텐데 하고 읽어봤는데 이 글은 어떻게 돼 있지? 이 글은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그 문제점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인터넷은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 걸러지지 않은, 그 다음에 편집되지 않은, 그 다음에 처리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자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만하지 못하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더 빨리 멍청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다. 계속 문제점 제기.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발표되어진 그런 소문들, 뜬 소문들은 즉각적으로 사실이 되는 방식이 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다. 그 얘기지. 그러면서 밑에는 사실 굳이 읽을 필요가 없었냐면 이 디스라고 나오잖아. 디스는 바로 앞 문장이잖아. 앞 문장은 특히 진실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2차 정보잖아.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오는 거니까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문제점으로 그냥 끝이 났어. 전반적으로는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좀 예전 전형적인 방식과는 달리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문제점만을 강조함으로써 뭐다? 자, 문제점을 강조했으니까 당연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당연히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손쉽게 생각나게 하는 글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 글에서 문제점은 뭘 제시했니? 인터넷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믿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무작정 믿는 것에 주의해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단락 구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선생님이 늘 하다시피 그 인트로 배경 설정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푸느냐, 이런 논리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와
지금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푸는 요지 문제는 어떻게 푼다? A는 B다. 이 논리를 서로 조합하면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좀 더 이 지문을 이해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오답률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너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공부하는 건 그냥 수능 공부지 내신 공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 봐. 왜 이런 공부가 내신 공부에 필요한지. 너희들이 지문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이 좀 이제 비평적인 시각을 가져봐. 너희들이 한번 선생님이 되어봐. 너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형 문제를 낸다 그러면 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뭘 내고 싶니? 무슨 문제를 변형 문제를 내고 싶니? 이미 요지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너는 뭘 가지고 내고 싶니? 자, 이 문제는 바로 빈칸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야. 빈칸 문제로. 사실 여기에 잘 보면 알지만은 그렇게 많은 단서들은 없어. 여기서 이제 물론 이 디스 같은 경우 있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넣기 단서가 되겠지만은 전형적으로 이글 같은 경우는 잘 봐. A는 B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내기 좋냐 하면 이 부분 A는 B다에 해당하는 이 B다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빈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또 나올 수 있느냐?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휘 문제가 어디서 나오지? 바로 비다라고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휘를 바꿔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부당한 instant credibility, 어떤 즉각적인 신뢰성을 가진다를 여기서 on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냥 deserved 이런 식으로. 그지? instant를 갖다가 그냥 constant 이런 식으로. 그리고 unfiltered를 갖다가 뭐 filtered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이지.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지문을 통으로 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이런 변형 문제에 있어서 대처가 쉽지가 않아. 하지만 너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는 A는 B다에서 이거는 인터넷에 가는 글이었어. 그리고 B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그 인터넷이 어떤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믿지 못할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문제점이야. 그거를 딱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빈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글에 있어서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다른 문장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충분히 그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변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고등학교 영어 공부에 있어서 최고 마지막 단계지. 너희들이 이제 독해가 됐다. 근데 독해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독해가 아니라 해석은 했다. 근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단락을 이해하는 힘, 바로 독해력이지. 그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럼 독해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이 글 안에서의 어떤 논리 전개를 빠르게 파악하는 힘이 너희들한테 필요하다고 하겠다. 알겠지? 자, 첫 번째 시간이라서 너희들한테 이제 좀 얘기가 서두가 굉장히 길었어.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시간을 끌어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요약을 해서 너희들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절대적으로 미리 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리고 답만 단지 내서는 안 돼. 어떻게? 선생님이 요즘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지? A는 B다라는 개념으로 찾으라고 했지. 그걸 너희가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찾은 다음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과연 너희들은 제대로 찾았는지, 제대로 이 단락을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너희들의 독해력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요지 문제 하나 더 있지? 그거 너희들이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A는 B다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